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혹시 제투라인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나요? 토레스와 제라드 콤비는 그때 당시 EPL에서 가장 강력한 콤비 중 하나였습니다. 알론소와 마스체라노가 중원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 위에서 제라드와 토레스가 상대를 폭격하던 시절의 리버풀은 EPL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던 리버풀은 경기력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더 회자가 됐습니다. 바로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길고 긴 시즌을 치르면서 주전 선수들로만 경기를 뛸 수 없기에 후보 선수를 선발로 활용하거나 선수마다 일정 주기를 둬서 경기에 교대로 출전하게 하여 선수단의 체력을 일정 선으로 유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만 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리버풀은 경기력의 최저점을 담보받았지만 반대로 최고점의 경기력을 유지해야 할 타이밍은 그리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쭉쭉 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에 번번이 로테이션에 의해 흔들리면서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리버풀은 개성 넘치는 화려한 스타들이 즐비했지만 로테이션과 같이 감독의 지침 아래에서 커다란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의 리버풀 감독은 심지어 선수단을 철저하게 체스말처럼 생각해 선수단과도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기보다 거리를 두었고 선수단은 감독을 차가운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감독이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탄불의 기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컵들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충무이키에서 소개할 속명가는 철저한 라인 통제와 로테이션을 EPL에 도입하여 흔들리고 있던 리버풀을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으로 세웠던 남자 라파 베니테즈입니다. Lifts the trophy. 2000년대 초반은 공격 축구의 시기였습니다. 국제 대회에서 그 흐름을 알 수 있었죠. 작년에 개막한 유로 2020에서 기록을 깨기 전까지 유로 2000은 경기당 평균 2.74골로 근 20년간의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 대회였습니다. EPL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당시 EPL은 10번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를 내세웠고 감독은 이 10번 플레이메이커에게 공격 전술을 온전히 도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칸토나, 베르캄프, 졸라와 같은 선수들이 EPL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누비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축구의 흐름은 영원하지 않았죠. 00년대 중후반부터는 수비 축구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끈 남자는 조세 무리뉴였습니다. 그는 마케렐레를 자신의 전술의 핵심으로 기용했고 이를 통해 마케렐레 롤까지 만들었죠. 전문적으로 수비만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10번 유형의 선수들을 박살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조세 무리뉴만이 이러한 수비 축구의 흐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늘의 혁명가 라파 베니테즈 역시도 이러한 수비 축구의 흐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베니테즈는 발렌시아 시절부터 4-2-3-1을 주 포메이션으로 활용했습니다. 4-1-3-1을 활용했기에 항상 10번 유형의 플레이메이커가 존재했죠. 발렌시아 시절에는 아이마르였고 리버풀 시절에는 스티븐 제라드였습니다. 하지만 베니테즈는 이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베니테즈의 통제 아래에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마르는 라리가를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수비 가담으로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아이마르가 볼을 끊어내고 바로 전방으로 볼을 뿌리면서 역습하는 장면은 발렌시아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리버풀에서도 제라드를 이런 식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당시 EPL에서 10번에게 자유 대신 철저하게 통제를 시킨 첫 감독이자 이런 전술을 퍼뜨린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 통제는 10번이었던 제라드를 넘어서 리버풀 전체 선수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베니테즈는 어떻게 이런 축구 철학을 갖게 됐을까요? 라파 베니테즈는 어린 시절 아리고사키의 AC 밀란 축구를 보고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는 아리고사키의 축구야말로 축구의 이상향이었으며 자신이 지도하는 팀은 아리고사키의 축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키의 축구를 본 라파 베니테즈는 인터뷰에서 아리고사키의 축구는 내게 있어 너무나도 미스테리와 같았습니다. TV 화면은 너무나도 작아서 아리고사키의 축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죠. 저는 사키의 축구를 축구장 전체로 보고 싶었고 이를 통해 사키의 축구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리고사키가 보여준 축구는 4-4-2를 바탕으로 10명의 선수들이 마치 하나의 기계가 된 양 팀각 라인별 간격이 흐트러짐 없이 전체가 동시에 상대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베니테즈는 이러한 축구를 EPL에 도입했습니다. 리버풀은 시작은 4-2-3-1이었습니다만 수비 시에는 4-4-2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공수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은 리버풀은 팀 전체가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가했고 중앙에 선수가 볼을 갖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둘러싸서 잡아버리곤 했습니다. 선수단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였죠. 혹여라도 너무 지나친 간격 유지에 의해 뒷공간이 뚫리며 골키퍼가 튀어나와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스위퍼 키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테즈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써내린 두덱 대신 바르셀로나에서 배우며 현대적인 골키퍼 훈련법을 익혀온 페페 레이나를 데려왔습니다. 경기 중 베니테즈의 모습을 보면 테크니어 에어리어에서 끊임없이 손을 흔들면서 선수들에게 공수 간격을 좁히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라파 베니테즈의 마법사라고 돌던 짤도 그가 간격을 좁히라고 지시하는 장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캐러건은 이에 대해 만나는 팀마다 우리와 대결하는 것을 증오했죠. 우리는 그들에게 숨쉴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라파한테 콤팩트라는 단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라파와 1년간 함께하고 난 뒤 우리는 마치 로봇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라파는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들 때까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철저한 훈련 끝에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최전방과 최후방 공수 간격을 유지하고 그 어떤 선수도 끊임없이 공격은 물론 수비까지 지속적으로 가담하게 했던 베니테즈의 방법은 선수단에게 너무나도 많은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라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야 했으며 한 선수가 압박을 하면 그 빈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메워야 했는데 이는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베니테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선수단 전체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출전하고 이를 통해 체력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고 이 방법 덕분에 리버풀이 우승을 못했다고 평가하던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당시 리버풀은 어떤 경기에서도 높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라파가 원하던 라인 간격 유지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이 더 중요시 여겨지던 리그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테이션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양 측면 선수들에게 공격 시 자유도를 부여하기보다는 수비 가담을 먼저 요구했으며 한 수 아래의 팀들을 공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 특이했던 점은 그 누구보다 디테일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시를 내렸던 베니테즈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리버풀의 공격은 정체성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공이 없을 때는 조직적이고 기계적이었으나 제라드, 토레스 라인 외에는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에 가장 근접했던 08-09 시즌에는 스토크, 풀럼, 웨스트햄, 아스톤빌라 이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 베니테즈는 EPL에 그때까지 없던 정밀한 전술적 통제와 로테이션을 갖고 왔던 감독이었습니다. 무리뉴의 첼시에게 모두가 압도당할 때 똑같이 대륙에서 건너온 축구를 구사하며 베니테즈는 3년간 첼시를 15번 만나면서 5승 3무 7패를 거두어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주요 무대에서는 첼시를 꺾기도 했습니다. 베니테즈는 무리뉴와 함께 촘촘한 진영을 유지하며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잉글랜드에게 보여준 감독이면서 동시에 선수단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플레이하기보다는 감독의 철학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우승과 멀어지고 두 번의 참사 이후 힘들어하던 리버풀 팬들에게 이스탄불의 기적을 선사하면서 리버풀이 다시 부활했음을 알려준 이 스페인에서 온 감독 라파 베니테즈는 그야말로 EPL의 혁명가였습니다.